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살아요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김학순입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날씨가 푸근하고요. 12월이네요. 달력도 한 장이면 이제는 24년이 되는 겁니다. 참 빠릅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요. 슬픔을 덜어줄 벗이 없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삭막하겠죠. 스페인 소설가 세르만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일생을 반밖에 못 산 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죠. 미국의 인간관계 전문가들은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분석하였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로 수가 많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두 번째 층은 보통 친구로 평소 잘 어울리며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지만 보통의 사교 대상일 뿐 마음을 터놓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죠. 세 번째 층은 협력형 친구로 대부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로 직장에서 생겨나는 관계라고 해요. 서로 성격이 딱 맞을 필요는 없고 그저 일하는데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되죠. 네 번째 층은 신령 친구, 오직 편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지요. 피라미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취할 편익이 있으며 오고 없으면 가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영연이 할머니의 신청곡 받아왔습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성주 FM 92.7MHz. 여러분은 지금 김학순이 진행하는 행복하게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아유 고마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독도를 지키자, 독도를 사랑하자 정부 웅변대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셨네요. 한영현 학생과 그의 어머니 한혜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영현인데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키도 쑥쑥 크고 인물이 훤합니다. 무엇을 먹어서 그렇게 잘 컸는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주중학교 2학년 한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현이 어머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현 엄마 한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 독도를 사랑하자, 독도를 지키자. 이거는 23년 정도 됐어요. 저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뭐 이번에 웅변 부분에서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차분하게 중학생답게 정말 잘했다. 아주 영리하게 아무래도 아마 크면 클수록 그런 말의 힘이 도전하는 힘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라나는 어떤 꿈나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옆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소감 영현 학생 부탁드려요. 일단 대상이라는 그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네. 약간 그 상을 받았을 때 뿌듯함 이런 네.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께서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뭐 당연히 받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욕심도 많으셔. 왜냐면 계속 웅변대에 네. 나가보면 네. 영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좀 조마조마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네. 이번 대회는 안 그랬어요. 네,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하길래 저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옆에서 1등 영현이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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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1등 영현이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할 만큼 그냥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현이가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오전에. 네. 그래서 그게 그랬어요. 약간 걱정은 됐는데 또 무대 체질인지 올라가니까 또 잘 하더라고요. 네, 무대 체질. 우리 영현이를 아마 6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6살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영현이는 어떤 타고난 좋은 머리가 있는 거는 틀림없고 거기다가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먹고 살기 바빴고 네. 일단 영현이는 전적으로 할머니한테 네.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또 제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애를 유치원에 보내면 선생님한테 네. 맡겨야 되고 네.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네. 그냥 저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네. 처음부터 무궁화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찾아갔을 때부터 네.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믿었죠. 선생님들도 네. 뵙고 하니까 네.
아 괜찮겠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며칠은 제가 가서 몰래 봤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영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네. 과연 잘 하는지. 근데 네네. 선생님들 말은 또 잘 따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 너무 잘 따라줘서 그게 네. 좀 예뻤죠. 그리고 네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저는 영현이는 아유. 어린이집에서 거의 선생님들이 해주셨고 원장님도 일부러 또 제가 늦을 때는 늦게까지 또 영현이도 봐주시고 해가지고 네. 믿고 그냥 맡길 수 있어요. 아유, 세월이 쭉쭉 가서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을 10년. 10년을 지켜보았는데 항상 봐도 반갑고 좋고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뭐 이제 원장 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모든 분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믿음을 주신 것만큼 아이가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믿기 때문에 더더욱 보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 누구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스승과 그렇죠.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일단은 신뢰가 생기고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네요. 영현이는 진짜 몇 살부터 웅변을 시작했어요? 6살 때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재밌었어요. 아, 그랬군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무용도 하고 현대무용도 하고 한국무용도 하고 이렇게 뭐 동화구연도 하고 웅변을 했는데, 웅변은 나만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로지 이 5분, 7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세부터 웅변을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대회를 많이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현이 할머니께서는 우리 영현이 말이야 네. 대상도 많이 받았고 장관상도 많이 받았어. 이제는 장관상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상을 받을 차례인데 라면서 굉장히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요. 많이 출전할 때마다 떨렸어요, 영현이? 솔직히 처음 몇 번 나왔을 땐 좀 많이 떨렸는데 네. 사람도 많고 해서 네. 한 몇 년 지나니까 떨린다기보다는 네. 그냥 앞에 나가서 잘하자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말 목소리가 약간 불완전한 상태인 거는 저도 들으면서 영현이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변성기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 성장하려면 남학생들은 변성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묵직하고 그런 멋진 목소리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맛깔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꼭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웅변을 하면서 어땠어요? 일단은 네. 좀 중학생이 되고 나선 시간도 없어 좀 오랜만에 나왔던 대회기도 그렇죠. 해서 약간 조금은 긴장했어요? 네, 그런 예.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래도 긴장을 너무 하면 네.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예, 맞아요.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였어요.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긴장되죠. 저는 지금도 긴장돼요. 그렇지만 이걸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떨린 마음을 어때요? 버려야 돼요. 뭐 요새 뭐 트로트든 무슨 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간만의 차이거든. 단호하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 떨려라고 그 마음에 져버리느냐? 요 차이인데 인생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래요. 그러면 떨렸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가는 걸 보고 저는 뜨거운 박수와 옆에 있는 여러 심사위원들이 와 역시 와 멋지네 차분하네 저 녀석은 성장하면 정말 멋진 친구로 성장하겠네 이런 것을 들으니까 제가 더 바람직하다 참 좋다 그러니까 영연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장윤정님의 버팀목 듣고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눈 뜬 시간부터 하늘은 맑고 태양은 빛나고 마냥 꽃길인 줄 알았던 인생길에 먹구름도 끼었다. 그래도 그대를 만나 살아있길 잘했어요. 그대는 나만의 버팀목이요 나를 살게 한 사람 쓰러지는 나에게 손 내밀어준 그 손 잡고 살아갈래요. 그래도 그대를 만나 살아있길 잘했어요. 그대는 나만의 버팀목이요 나를 살게 한 사람 쓰러지는 나에게 손 내밀어준 그 손 잡고 살아갈래요. 그대는 나만의 버팀목이요 나를 지켜준 사람 세월 지나 모든 게 약해지는 날 그 손 잡고 일어설래요. 그대만을 믿고 살래요. 네, 장윤정의 버팀목. 아유, 그래요. 아유, 이렇게 버팀목 노래를 듣다 보니 영연의 가족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번에 창간 독도 사랑 웅변대회가 포항에서 있었잖아요. 영연이는 작년에도 상을 하였고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촉망되는 중학생이라고 많은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심사위원님들이 국문과의 교수들이 대부분이셨는데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키우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저요? 네. 저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네. 애는 애다워야 되고 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맞습니다.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네. 저는 이제 여기 성주라는 곳을 처음에 왔을 때부터 애를 집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제가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뭐 무궁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맡기고 나서부터 무조건 전적으로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 맡겼고 네. 집에 와서는 거의 할머니가 케어를 네.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영현이가 하자는 대로 했었어요. 영현이한테 공부의 소리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은 네 새끼 공부 잘하니까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영현이한테나 애들한테 하는 말이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러니까 맞아요.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열심히 놀고 네. 그리고 영현이가 또 운 좋게 별골 장학생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학교 별골 때. 장학생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긴 또 6시부터 10시까지 또 수업을 해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학교 끝나고 오면 2-3시간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또 숙제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못하게 하죠. 네. 놀아. 애들은 놀아야 돼. 그냥 놀면서 해. 근데 엄마들은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엄마 입장이지만 네. 애들한테 공부해라 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해서 안 된다. 사실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자라왔고 부모님 말 안 듣거든요. 애들은. 대신 부모는 옆에서 케어만 해주면 돼요. 애들 사고 안 치게끔 어디 있는지. 저는 그리고 영현이 주말에는 무조건 놀게 하거든요. 네. 대신 지가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만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하는 쪽인데 저는 엄마들도 사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몇몇 엄마들한테 이제 속하는 얘기겠지만 애들 학교 들어가면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네. 학원에 만약에 보내게 되면 학원 네. 선생한테 맡기고 애들도 자유라는 걸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유. 예, 영현이한테는 사실은 자유를 좀 많이 줘서 그게 흠이기는 한데 네. 저는 뭐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영현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마 타치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도. 네. 영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네. 이건 없었고 웅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영현이가 너무 내성적이에요. 네, 네. 처음에 대회 나갔을 때 여기 웨딩홀 여기서 했었거든요. 네, 네. 첫 대회가 거기였는데 영현이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엄마만 쳐다봐 그거였어요. 엄마만 쳐다보고 해. 네. 그러니까 진짜 저만 쳐다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두 번째 이제 대회 갔을 때도 네. 할머니만 쳐다봐. 네. 그리고 엄마만 쳐다봐. 네. 그러니까 딱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돼 네, 있고 네, 네.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가 말도 잘하고 네. 선생님들하고도 대화 잘하고 네, 네, 네. 하니까 네. 저는 그거에 무조건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애를. 네. 이거는 애가 하나고 둘이고가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주위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보면 뭐 아동학대 이게 딴 게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완전히.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네. 애들끼리 뭐 싸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네. 앞에 대놓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뒤에서 모르게 네. 영인이 모르게 수습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부모도 학대라고 생각해요. 네. 금방 학교 갔다 온 애한테 너 공부해, 너 나가지 마, 네. 너 컴퓨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네, 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예, 예. 저는 아유, 영현이한테 사실은 6살 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걸 영현이 명의로 사줬어요. 아. 근데 영현이가 그걸 지키더라고요. 네, 지가 네, 몇 네. 시부터 몇 시까지.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일단 선생님들을 너무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요. 저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네. 부모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한 부모를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마찰 아닌 마찰이 생기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흐름을 알고 학교 생활 참 힘들어요. 예, 팍팍하죠. 학원 생활 쉽지 않죠. 오나 가나 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재밌고 놀이처럼 하고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온 나라의 사명이죠. 우리 연구를 해보자고요. 중학교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현이가 이제 웅변도 잘해서 말의 조절도 말의 어떤 조절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요것도 궁금하고요. 친구 관계도 뭘로 시작해요? 몸으로 하는 건 않아요. 말로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중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학교라는 곳은 초등학교랑 그냥 비슷한데 일단 초등학교 다른 초등학교에 있던 애들 다 중학교로 오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약간 아는 친구 없다고 너무 이렇게 약간 위축될 필요 없고 그냥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면은 그 친구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 영현이가 중학교 때는 정교 어린이 회장도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아마 계속 정교가 아니라 회장을 통해서 6학년 때는 정교의 회장 또는 5학년 때는 부회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 관계를 자연스럽게 잘 맺는 그런 어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먼저 말을 걸어라. 또? 일단 친구 관계에는 일단 같은 흥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주로 중학교 되면 어떤 거에 흥미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남중이다 보니까 축구나 야구 이런 운동 쪽으로 또 친구들과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 같은 그런 게임으로도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그 둘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그 같이 공통점을 찾으면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점점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교 회장 부회장을 제가 인터뷰할 때 친구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요? 이러면 첫째 게임이래요.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를 또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짱 멋진 친구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잘 듣고요. 축구도 해보시고 야구도 해보시고 뭐 먹는 것도 그죠? 공유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러면 먹는 거를 공유하려면 용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에 용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현재 엄마한테 한 달에 한 7만 원 아니면 좀 7만 원, 8만 원 그 정도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도 저랑 비슷하게 받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요, 모자라요? 한 달 지나면 한 5천 원 정도 남던데. 아이고 저런. 저는 그 경제관념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그 영현이한테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용돈기 입장을 쓰라 그랬어요. 어디에 얼만큼 쓰고 하는지 그걸 써라 그랬는데 지금 딱 10일 되면 저는 딱 통장에 7만 원을 넣어줘요. 그렇군요. 그 전에는 이제 엄카를 이제 제가 줬었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개인 카드를 만들어서 딱 7만 원 넣어줬죠. 넣고 네가 알아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아유 참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사실 이런 부분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귀함을 모르고 적정하게 제가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7, 8만 원, 10만 원 그리고 부족하면 또 뭐 요새 뭐 돈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또 돈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머니, 우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을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주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영현이 부모님께서는 영현이에게 고마웠던 여러 종류의 좋은 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인가 좀 말씀 좀 해주셔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있다 네. 왔으니까 네. 처음에 여기 성주군에 왔을 때는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게 네. 사실 좀 많이 열악해요. 여기가 네네네. 애들 노는 곳이나 이런 네. 데도 저는 일단은 애랑 노는 곳을 먼저 찾았었어요. 아, 운동장이 어디 있는지 네. 아니면 영현이라는 게 스포츠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어디 있는지. 네. 근데 있다 보니까 뭐 수영장도 생기고 축구장도 생기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음. 체육관이 너무 멀리 있어요. 애들이 다니기에. 아, 맞아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택시비가 7,000원이 나온대요. 가는데. 예. 그렇구나. 그러면 가면 이제 애들끼리 서로 걷어서 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예. 그렇다고 애들이 딱 갈 수 있는 애들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왜냐면 학원도 가야죠. 주말에 네. 학원 가는 애도 있고 네. 공부하는 애도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성주군에서도 지금 많이 애쓰는 건 알아요. 애들 네. 청소년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어줄까. 군수님도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네. 애들 눈높이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서 네. 뭐를 짓더라도 해주셨으면 네. 좋게. 왜냐면 여기 바로 옆에 주차장 네, 읍사무소 네, 앞에 네. 생겼는데 네. 사실은 저는 거기에 도서관이나 저쪽에는 수영장 이런 게 이쪽으로 왔었으면 더 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아, 예. 왜냐면 별고리라는 데도 가까이 있고 네. 성주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음. 또 중앙초등학교도 근처에 있으니까 네.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부모들도 더 안심하고 네네. 왜냐하면 체육관을 가더라도 태워다 줘야 되고 그렇네요. 태워야 그런 되고. 점이 있네요. 아니면 부모가 일을 하는 애들은 네. 저같이 그러면 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네. 택시 타고 와야 되고 그게 이제 별골 공원 네. 놀이터 뭐 그런 체육관을 체육관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자가용이나 진짜 택시로 아니면 이동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오죽하면 제가 거기 군수님한테 네. 문의를 드렸었어요. 네. 거기다 종합병원을 지면 안 되냐 그랬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다 종합병원 지면 고령이나 이런 데서 네, 많이 네, 넘어오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네. 얘기까지 제가 네, 한번 네, 네. 했었거든요. 아유,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주군에서는 많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알고 또 우리 영현이도 많이 지가 노력하는 거 알고. 네. 아유, 그래요. 아, 진짜 온 마을이 이게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별골, 네. 거기에서 바로 건너편이니까, 도서관이었으면, 그렇죠. 진짜 네. 오고 가면서도 이용하고, 근데 도서관이 또 저 중학교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는 또 자가용 없이는 가기 쉽지 힘들고. 않고 도서관이 정말 내 집처럼 돌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올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청소년들에게 참 좋았겠다. 좋았죠. 주택 근방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영연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평소 못했던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담임 선생님에게 한 말씀 하시죠. 담임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 일단 네, 2학년 때 처음 봤는데 되게 유쾌하시고 네, 재밌고 해서 약간 중학교 2학년 돼서 새로운 애들도 많이 봤을 때 약간 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때 학교 그 축제가 있을 때도 애들을 잘 통솔해 주시고 그냥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연이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또 가정에 계시는 할머님에게도 늘 수고하고 계시는 할머니에게도 한 말씀 주시고요. 일단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우고 집에 가도 집안일 같은 거 다 하고 저를 약간 되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미안하고 네.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할머니 흐뭇한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어머니가 직장 생활 때문에
늘 바쁘시고 그런데 마음만큼은 뜨겁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아까 버팀목이라고 노래를 주셨는데 버팀목이지 않을까 영현이가 그래요. 어머니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은 남자애들은 잘 안 해.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을 하시죠. 자신 있게 앞을 보면서. 일단 엄마 너무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형편상 같이 있을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그 많은 일이 있어도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해. 예, 사랑해. 이 사랑의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주 오늘 참 좋으시겠어요. 따뜻하시죠? 그래요. 사실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는. 힘이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예, 그렇죠. 예, 저도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우리 영현이 어머니의 한혜준님의 신청곡 받아왔습니다. 장민호의 소원 신청곡 듣고 저희가 빠르게 오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걸 알지만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예쁜 말 해드리고 싶은데 그땐 왜 짜증만 냈는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 함께 예쁜 곳 바라보고 싶은데 이제 모두가 같은 바람이겠죠. 아침은 챙기고 다녀라 잔소리 같아서 건성으로 대답해 좀 미안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도 부족해하는 어머님 참 너무 이상하게도 눈 감고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 나는 말 어머니. 오늘 그대로 계실 줄 알았죠.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아닐 줄 알았죠. 이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며 웃어요. 사랑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참 너무 고마운 사람 눈 감고 생각하면 언제나 포근해지는 어머니 감고 생각하며 언제나 눈물 나는 말 어머니 소원 노래 들어보니 아유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나고요. 여러 어른들이 생각이 막 나네요. 그죠? 네. 아, 그래요. 이제 성주군에 있는 어머님들이 영연이처럼 이렇게 아유 잘 성장하려면 부모님들이 어떤 자세와 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뭐 생각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싶어요.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믿어라. 네, 네. 그냥 뭐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은 인격체로 네. 보고 나이 뭐 너는 어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아까도 네. 믿음을 줘라. 그렇죠. 유치원에 네. 보내면 그냥 유치원 네. 선생님한테 믿고 맡기고 네. 학교로 보내면 학교로 믿고 네. 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릴 나이가 되면 음. 그냥 친구들을 믿으면 돼요. 네, 영연이를 제가 믿고 영연이 네. 친구들을 믿듯이 네. 대신 이제 좀 간혹가다 네. 안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하는데 네. 그런 걸 굳이 애 앞에서 욕하고 할 필요 없이 네. 그런 거는 뒤에서 네. 조용히 부모들이 그냥 네. 한 방에 예. 한 방에 저는 그렇게 해요. 예. 그냥 조용히 이제 학교 가서 네. 해결하더라도 네. 그냥 전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지금까지 영연이를 믿어왔고 네. 선생님들도 믿었고 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도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선생님들은 학생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그렇죠. 그렇죠. 학생과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을 믿고 의지를 한다면 이런 뭐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사춘기고 이런 청소년기를 잘 보내지 않을까. 뭐 구체적인 뭐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친구와 다른 생각하는 부모님도 많지만 우선 믿어봐라. 네. 이러면 문제 해결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참 쉽죠? 쉽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 보면 네. 제 주위에도 그 사람 있어요. 지는 맨날 저녁에 술 먹고 네.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애는 못하게 해요. 참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는 하는데 왜 네 애는 하면 안 돼? 맞아요. 그랬더니 애가 어리잖아. 아니지. 그건 아니지. 맞아요. 내가 욕을 하면 네. 내 자식도 욕을 할 수가 있고 네, 맞아요. 내가 술을 먹으면 내 자식도 마실 수가 맞아요. 있다라는 걸 예. 알아야 되는데 참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부모니까 되고 너는 애니까 안 돼.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영현이한테 네. 술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어. 엄마는 대신 제가 술을 못 먹어요. 네. 엄마는 못 먹는데 넌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네. 그런데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해. 네. 그러니까 저는 애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이른 거 같아라고 이제 네. 옆에서 말만 하고 그냥 네. 믿죠. 네. 왜 엄마들 핸드폰 검사하잖아요. 저는 네, 네, 그거는 네. 없어요. 네. 근데 부모 이제 자식 간의 믿음이 제일 철저하게 중요한 거죠.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묵묵히 공부를 재미나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영인이 6살 때 네.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렇습니까? 말씀이에요. 네. 저한테 영연이 믿고 맡기고 네. 그냥 엄마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애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단 영연이를 믿고
우리 어린이집을 믿어라. 네.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고 그때 네네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네네. 그때부터 계속 그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네, 믿음이라는 네. 게. 네, 맞습니다. 애를 그냥 믿어주자. 믿어주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영현이한테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한 번도 맞아요. 안 했어요. 예. 그 얘기를 너 왜 공부 안 해? 근데 네. 이제 가끔 숙제 많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하죠. 그러면 핸드폰 조금만 하고 숙제 좀 하지? 그러면 영현이가 네. 엄마 내 몇 시까지 핸드폰 하고 숙제할게. 네. 그럼 그냥 놔둬요 저는. 네. 그래 그렇게 해 이러고 그냥 놔두고. 근데 기질 문제도 있어. 사실 제가 타고난 어떤 그 명석한 두뇌를 네. 가지고 있고 또 착한 어떤 그 어른에 대한 믿음 뭐 이런 부분을 이게 타고나게 잘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요거 해볼래? 물론 이제 어머니가 살아온 것에 또 모험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이제 반항기 때는 철저하게 반항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나름 믿음이 가도록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반항 받아주면 안 돼. 쉽지 않아요. 저는 네. 제가 이제 영현이를 보면 영현이가 이제 사춘기 때문에 네. 가끔 막 화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하고 저는 당황스럽죠. 네, 그래도 네. 그냥 우리는 받아줘요. 예. 받아줘야지. 네. 안 받아주면 어딘가는 또 터집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받아줘요. 그거를. 받아주니까 잘 이겨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믿음이 뭐 아까 왜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영현이가 엄청 내성적이었잖아요. 아유 너무나 잘 알죠. 얘 하루에 딱 3마디 이상 안 했더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원장님 믿고 맡겼고 집에 와서는 그냥 영현이를 믿었어요. 믿고 핸드폰을 주면서 망가져도 되니까 네가 해봐 그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니까 영현이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나를 믿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가 뭐라고 할 텐데.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 거. 네네. 나 이거 잘해도 뭐라고.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네네. 애들이 뭔지 알거든요. 네. 문제 틀리면 왜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엄마 나 98점. 야 그거 한 문제 가지고 그거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치라고 엄마들은 저는 얘기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영현이한테 너 몇 점 맞았어?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네. 저녁에 영현이가 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뭐 96점 뭐 몇 번 했는데 이거는 이거였는데 내가 고쳐서 그랬어. 그러면 너무 잘했다 그래요. 저는 속은 상하죠.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누구를 이길 수 있는데 속에는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야. 너무 잘했어. 네. 엄마 역시 엄마 아들이야. 영현이니까 그렇게 했어. 너무 잘했어. 라고 라고 저는 답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또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영현이에게 물어요. 지금 어머니가 영현이에 대해서 많은 믿음과 공부해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머님이 뭐 공부를 해라, 숙제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지 말고 놀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 그 당시 어머니가 다른 친구는 분명히 몇 점이야 해야지 이런 게 기본이거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영현이 부모님께서는 뭐 힘들었네, 아유 잘했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공부해란 소리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좋았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일단 예. 안 혼나서 좋았고요. 네, 안 혼나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엄마 저를 이렇게 해주니까 다음에는 네. 약간 좀 좋은 네.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어머님들 뭐 96점, 98점 맞으니까 그렇지. 40점, 50점 맞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원장님 영현이도 그래도- 그럴 때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예. 초등학교 때 한 번 이제 네. 그랬는데 지가 이제 밀려 쓴 거예요. 답을.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인은 더 속상하거든요. 아. 사실은 부모보다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본인은 더 속상한데 네. 전 그래도 잘했다 그랬어요. 아유 참 어. 우리 부모님
참 우리 자식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또 많이 부모님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는 먼저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인성. 예, 서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게 가족 간의 관계 또 친구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영현이가 별골 장학생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라 생각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놀이라 생각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멋진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어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공부 싫어하거든요. 공부 싫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좋진 않죠?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다른 것도 생각나고 네. 뭐 하기도 싫고 네. 하는데 일단은 앉아서 5분이라도 책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딱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딱 흐름 타고 30분 1시간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일단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과목을 중심으로 점점점 다른 과목까지 넓혀가면서 네. 그렇게 공부가 약간 공부를 좋아한다기보단 덜 싫어하게 약간 좀 친해지게 그렇게 해야 오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공부를 재밌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또 이렇게 더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폭넓게 좋아해지고 그 5분 동안 책을 보면서 집중이 안 되지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찰나의 30분을 견디고 1시간을 견뎌서 숙명이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하면 또 즐거운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도움이 됐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 그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저거를 터득했단 말이야 라는 기특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처음에 멘트에서 친구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뭐 씨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농사 짓는 뭐 그런 생활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영연이 미래에 잘 살려고 하면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친구 관계 소중하잖아요. 우리 영연이가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친구들끼리 교우 관계가 네. 좋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애들끼리 일단 싸우거나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친구랑 안 놀면 돼요. 굳이 가갖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굳이 먹어서 뭐 이러지 말고 약간은 그냥 스톱 네. 한 박자 쉰 다음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된다 그죠. 네. 그 쉼 한 박자가 잘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어른들도 안 돼요. 어른들도 안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안 돼. 안 돼요. 영현이는 그 쉼을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영현이에게 말을 웅변을 하고 청중의 흐름을 알고 이제 할 줄 아는 친구란 말이죠. 차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좀 한 박자 쉬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도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말에 같이 축구도 하고 네. 하는 친구는 좀 많은데 그래도 좀 많이 친한 친구는 아니래도 한 5명. 어우. 네, 좀 많은데. 맞아요. 세상을 즐겁게 재밌게 살라고 하면 정말 제일 피라미드의 꼭대기 층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진정한 친구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죠. 관계 형성을 참 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부모님, 우리 영희언니 어머님은 할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테이고 또 영희언니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움을 주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과 여러 선생님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오셨으니까 하시죠. 일단은 뭐 저희 영현이는 외할머니고 저한테는 친정엄마인데 네.
항상 죄송하죠. 그냥 음. 저하고 영현이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희생을 하시면서 네. 살고 계시니까 네네네. 거기다 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건강이 많이 네. 안 좋아서 네.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 했는데도 그러셨구나. 그때도 저한테는 엄마가 음.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살 수 버텼고.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영현이 또한 그러고 제가 거의 한 6, 7개월 정도로 아. 엄마하고 애를 안 봤어요. 아. 왜냐면 저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근데 엄마는 아시더라고요. 음. 왜 내가 영현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도 지 새끼를 못 볼 정도면 많이 아프셨군요. 네.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어, 많이 어. 나았어요. 근데 네, 이제 네. 평생 이제 약은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영현이 위해서 그냥 계속 버텨주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잘못되고 나면 네. 영현이마저 잘못될까봐 네. 그냥 지금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이 자리에 사실은 할머니가 나와야 되고 아이 뭐 이제 제가- 다음에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올 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고 사실은 할머니가 나와요. 저는 사실은 영현이한테 제가 막 그렇게까지는 네. 마음은 있는데 그냥 믿어주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네. 말씀드렸던 그건 있는데 옆에서 세세한 거 케어하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사실은 네, 할머니거든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어쩜 저렇게 자식 이 아니라 손주를 잘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네, 근데 하겠습니다. 몸도 안 좋으세요. 사실은 영현이 할머니도 그러시군요. 맨날 허리도 아프고 막 네. 다리도 아프고 하신다고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번에 식당 문을 닫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죄송하고 네. 미안하고 어쩔 때는 고맙고 네. 그러면서 또 딸이다 보니까 어디 네. 투정 부릴 데가 없어서 전 또한 이제 네. 엄마한테 짜증내고 네, 네. 근데 네. 영현이 또한 이제 이제 저한테 못하니까 네. 제가 아픈 걸 아니까 할머니한테 그러면 또 네. 우리 엄마 또 그래도 다 받아주세요. 네. 또 다 받아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아유. 항상 그게 고맙고 죄송하고 그렇죠. 네, 네, 네. 어쨌든 믿음과 신뢰와 또 이렇게 다 가족들이 서로 네. 이해하고 협력하고 이러면서 잘 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현이 선생님을 뭐 자주 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예. 2번 정도 뵀어요. 예, 학교 그래도 선생은. 이렇게 오래 나오셨으니까 영현이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에게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 얘기하면 네. 학교 선생님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들은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네, 저 또한 네. 그렇고. 네. 그러면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는 사실은 애들은 모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애들이 알아버려요.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애들은 알겠어요. 중학생이니까 지금 사춘기가 시작된 애도 있고 네. 진행 중인 애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부모하고 반발심이 생기는 건데 네. 또 선생님들마다 그런 또 힘든 것도 있죠. 있죠.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 2학년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케어를 잘 해주시는 건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입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영현이 무궁화 어린이집 다녔을 때 선생님들하고 지금도 이제 같은 학부모다 보니까 네, 연결되고 하는데 네, 네. 항상 감사하죠. 네.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는 네. 영현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네. 들어갔을 때까지 그래도 같은 학부형이고 한다고 계속 케어를 해줬으니까 네, 네, 네. 감사하고 원장님한테 제일 예.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아. 항상 저희 친정엄마도 챙겨주시고 아유, 별 말씀을요. 다 알고 있어요. 아유, 저는 별 저희 말씀을요. 친정엄마가 여기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리고 서울을 나가야 되는데 네. 애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나 서울 나갔다가 이제 제가 한참 아플 때는 위급 상황이 생길까봐 못 가셨고 네. 영현이가 지금도 사실은 혼자 집에 못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그게 네, 네, 심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할머니가 꼼짝도 못 하시는데 그나마 가끔 이제 원장님하고
대화하고 네. 하는 게 이제 많이 네, 힐링이 되신다고 아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 자주 항상 감사드려요. 네, 모시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렇죠. 하니까 뭐 언니 같기도 하고 부모님 같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를 챙겨주시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영현이 할머니 있기에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아유, 이렇게 어때요? 아, 시간이 잘 가고 있는데 영현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녹화하니까 어땠어? 일단 오랜만에 여기는 몇 번을 와서 진짜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새로운 것 같아요. 아유, 재미있지요? 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사춘기 친구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입봉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진솔하게 한 우리 영현이 참 멋진 친구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그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할머니를 모셔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신청곡 듣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한영인의 가족 모두에게 띄우는 신청곡이에요. 장윤정의 별입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김학순이 진행하는 행복하게 살아요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은 생각을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